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의 눈에서 지금 증오의 눈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후보자를 조국 그 장관 이제 사건과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스펙 이것이 다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뭐 이 중에 물론 허위 경력,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제 쓴 것도 있지만은 또 아예 지금 위조한 것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주는 시사점은 뭐냐? 근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줬는데요. 근데 가장 큰 것은 결국 입시의 공정성을 이제 해쳤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그 후보자도 동의하시죠? 예, 판결에서도 그런 이유로 예. 유죄 판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십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편법이나 위조 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칙이라고 볼 만한 점도 없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이러한 뭐 보고서나 이런 것을 또 입시에 사용했다거나 또한 사용할 계획도 없다가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입시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앞으로 또 법무장관직을 또 뭐 앞으로 이제 그 취임해서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고도의 사실 그 도덕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법사위 소속이라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의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주의 깊게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공교롭게도 이제 후보자가 지난 4월 6일에 검언유착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5일 얼마 후에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3일 후에 그 검수완박법이 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는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공교롭게 뭐 사보임이랄지 아니면 당론 그 검수완박법 당론 채택이랄지 발의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직자와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이제 국민적 질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분들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이렇게 이제 시행이 돼버리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 이제 명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공직자 범죄와 이제 선거 범죄가 빠짐으로써 어떠한 그런 국민적 피해가 있는지.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부정부패는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부정부패는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다 전염되고요. 네. 전염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준되는 국가에서는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과거처럼 금품 범죄를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뭅니다. 네. 공직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비리,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부정부패로 수사를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뭐 6대 범죄라든가 전체 권력비리 범죄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고 그 전체 권력비리 수사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네. 그러니까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비리가 6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고요. 그 점은 결국은 부패의 전염은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약탈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는 저는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면 이게 바로 그렇게 부패, 뭐 뇌물 사건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이 첫 단추가 결국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근의 사건들 유명한 사건들 보면 대부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런 수사들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그게 금품을 대놓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나중에 약속한다든가 무슨 공사 이후에 무슨 뭐 채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드러나게 해서 수사하는 옛날식 방식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는 데서 범죄 단서가 출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난 5년이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상 부패 수사, 그러니까 금품 수사는 놔두고 그렇지만 이 입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사 단계라든가 이런 걸 복잡하게 해놓으면 사실 그런 쪽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동안에 몇 차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다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고소고발장이 어떤 6번을 날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공수처라든가 이런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 따라다닌 건데 일반적인 평생에 한번 이런 일을 겪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 또 고발 사건, 이게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 사건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또 이 신청권이 지금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직도 정말 궁금한데요. 도대체 고발 사건이 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 그러니까 고발인에게서 이 권한을 뺏은 이유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를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고발인을 빼야 하는지 그 점을 어디 법을 봐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바닥에서 말씀 죄송합니다. 20년 가까이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어떤 로직으로 이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